기계식 키보드가 다시 활성화가 된 계기가 약간 그 과거의 키감을 이제 향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예, 게임이 발전을 하면서 좀 더 빠른 입력, 그죠. 오류가 없는 입력 이거를 생각을 정확한 하면서 입력. 생각을 하면서 기기식 키보드가 좀 더 활성화됐고 저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그 키보드 쪽에서는 N키 롤 오버라는 그런 아, 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한키 예, 입력. 네, 한 번에 중요해요. 얼만큼 많은 거를 입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게임을 했을 때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막 하는데 그게 딜레이 없이 한꺼번에 다 모두 입력이 되어야만 내가 그렇죠. 게임에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기계식 키보드가 많이 또 인기를 얻었던 부분인데 단점이라면은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키보드를 사용을 해야만 했고 네, 그러려면 이제 부피가 커지고 음흠. 부피가 커지면은 게이밍을 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게임 전용을 살피다 보니까 이제 게임용 키패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초반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를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단가적인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스위치 예전 스위치들을 키보드에서 빼내서 네. 자기만의 이제 커스텀. 예, 저런 키패드를 만들어서 직접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키만 딱 모아서. 실제로 지금 레이저에서는 아직도 요런 동일한 방식의 한손 키보드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대 한손 키보드를 사는 게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매크로 키보드도 그냥 그 단일 제품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도 정확히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 3,700 같은 경우도 한 5, 6만 원 정도 네, 선을 그러니까 했던 걸로 저렴하지 기억해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숫자 키패드 찾아보면 4,000원, 5,000원, 그 비싼 네. 거 8,000원, 9,000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네, 그런 그 당시의 가격대에 비교를 하면 그 당시에도 상당히 비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의 이제 상황이면 이런 키패드도 당연히 가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걸 그 전체 수요의 음. 그 총 어마운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서로 나눠 갖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비용이 올라가지 않았냐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주 네. 전통적인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저렴한 네. 저가형 키보드에 들어있는 실리콘 러버돔일 네. 건데 안에 스프링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작은 코일 스프링이 하나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러버돔만으로는 보통 안 되기 때문에 네, 스프링이 들어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고장나면 이걸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에 그걸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기계식은 이제 고장나면 하나씩 바꿔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 얘기하셨던 이제 전통적인 기계식 키보드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체리의 MS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은 예각과 구조가 다를 뿐 그 전체적인 돌아가는 방식은 이런 키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걔도 고장 나면 수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IBM의 키보드라든가 뭐 알프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고장 나면 사실 못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스위치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MX나 체리 방식의 키보드가 유행을 하고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기계식 키보드는 다 이런 거로 네, 생각을 하지만 과거의 기계식 키보드는 이런 게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키보드는 기계식으로는 이런 방식과 근데 사실 저렴한 키보드를 만드는 회사 말고는 대부분 이런 방식의 키보드 아니면 정전압 방식이라고 네, 지금 이게 이제 정전압 방식인데요. 예. 그런 그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눌리는 저항 값으로 뭐 이렇게 눌리는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펜타그래프거든요. 그죠. 요 네, 이 이런 저기 느낌인가요? 랩탑이나 이런 소형 모바일 키보드에 네. 많이 들어가는 납작한 키보드들 그 방식인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키보드가 좀 키보드를 선호하는 분들은 펜타그래프 아니면 기계식이다. 이렇게 크게 양분되지 않았을까. 정전압 용량 그 무접점 방식도 이제 좀 많이 선호하는 기계식에 비해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게임의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그 게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게 그 피파 축구하는 게임 있잖아요. 네. 축구하는 게임이 방향키를 이렇게 여러 개를
사람 선수가 이렇게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키를 감고 있고 맞아요. 슈팅은 슈팅대로 해야 되고 패스는 패스대로 해야 되고 저는 개인기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4키 이상 안 되는 입력이 안 되는 키보드면 제가 대각선으로만 걸어가요. 슛을 쏴야 돼요. N키로 오르고 그래서 이 PC방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거는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되겠네요. 예, 피파가 제대로 안 되는 PC방을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장이 이제 키보드를 싹 바꿔서 맞아요, 또 맞아요. 좋은 키보드로 바꾸고 그랬던 저는 기억이 PC방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키보드가 발전하는 방향이 이제 게임하고 예. 오피스하고 네, 이렇게 사무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점점 근데 그 사무실 수요는 좀 값이 있는 그래도 이제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매를 했다가 이게 점점 뭔가 민간으로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게이머들한테 풀리면서 점점 소형화되고 이제 점점 이제 그 게이머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커스텀을 하고 그래서 요새는 다 뭔가 게이밍 하는 그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무용 했다가 근데 가장 기호가 심한 게 게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가장 원하는 만족감, 입력 방식, 그다음에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기고 싶으니까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장비를 찾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나의 기호도가 가미돼서 라이팅 들어오고 막 앰비언트 바꾸고 예. 칼라 바꾸고 캡도 바꾸고 이런 이제 상당한 어떤 마이너한 성향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지만 사무용은 전체 시장의 40%가 사실 비즈니스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비싸면 안 돼요. 단가는 그런데 낮지만 수명이 짧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명에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니까 비교적 안정적이고 잘 만들 수 있고 잘 고장나지 않는 제품을 주로 만들게 되고 기계식 키보드에서도 저렴하게 만들면 그 시장을 살짝 넘볼 수 있는 가격대로 갈 수 있거든요. 2배 정도 지불하면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마이너한 성향으로 넘어가면 3배, 4배, 뭐 10배 넘는 가격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펜타그래프 방식이 대표적인 사무용 키보드의 핵심 주자가 됐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거의 핵심이 이제 웬만한 사무실 가보면 데스크탑 아니고 랩탑이거든요. 그 랩탑을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 랩탑에 달려있는 키보드에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펜타그래프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눌리는 그 스트로크의 길이, 키캡의 크기, 또 배열, 키의 생긴 모양, 누르는 촉감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눌리는 키보드의 피로고도가 상당히 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키보드는 누르는 이제 그 압력 이것도 네. 일반적인 키보드보다는 세단 말이에요. 보통 50g, 60g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로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네. 펜타그래프는 쓰고 싶지 않고 좀 가볍고 경쾌하면서 잘 쓸 수 있는 키를 찾는데 게이머들이 쓰고 있는 그 비싼 키보드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키보드가 또 활성화되고.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에서 살짝 기호도나 이제 어떤 용도에 맞춰서 나오는 네. 그래서 시장이 서로 이게 막 섞여 있네요. 섞이면서 펜타그래프도 게임 키보드용으로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섞여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양대 산맥이 되면서 과거에 나왔던 이런 도전들이 이제는 마치 사라져가는 유물이 아니라 레전드처럼 그죠? 그 뭐 아이돌 1세대, 2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전체 시장의 교두부였다, 시작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사실 뭐 기계식 키보드가 지금 많이 이제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우리나라 기계식 키보드 처음 이제 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30년 돼요. 됐죠, 그 네. 정도 됐죠. 30년 되고 기계식 키보드라는 것 자체가 뭐 그 당시에는 새로 생산되는 게 거의 그러니까 체리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네. 체리가 그러니까 체리와 알프스 키보드가 있었는데 알프스는 이미 그때는 이제 단종의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가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상황에서 거의 체리의 독주를 하고 있을 때 체리 키보드 자체가 가격이 한 10만 원대 후반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요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스위치 자체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저렴한 대량으로. 기계식 키보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는 그 급이 거의 뭐 한 싼 건 한 3만 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나는 왜 그 시간에 몇십만 원을 주고 그걸 샀을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것만이 좀 많이 기다리긴 했는데 뭐 아니 그만큼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경험과 이 네. 재미는 사실 그 시기에 느껴보지 못했으면 도저히 다시 갈 수 없는 그럴 거니까. 수도 그러니까 있죠. 더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충분히 만족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또 좀 위안을 삼자면은 그 키보드 완성도적인 부분은 요즘 확실히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 당시 이제 요즘은 이제 커스텀 키보드 뭐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많은 마니아들이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시장 자체를 최초로 이끌어 나갔던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키보드 동호회가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몇 군데가 있었는데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이제 공동 제작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고민의 네. 결과물들이군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입력을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해서 나왔던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위치 자체가 이제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요. 네. 근데 그 사이에서도 약간의 유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리가 잡음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살짝 스티커 같은 걸 넣는 게 있는데 그거 지금은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오. 투물림을 줄이기 위해서 스펀지 같은 걸 밑에 까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고 키보드에도 K 컨텐츠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한 20년 전쯤에 굉장히 이제 벌써 예. 네. 많은 고민을 해서 나왔던 그런 커스텀 키보드들이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그 당시 이제 공동 제작 가격이 막 50만 원, 60만 원 정도였어요. 부품으로 키보드 하나에 네. 한 세트에. 알루미늄 이제 알루미늄 하우징 자체가 이제 가공하는데 지금 비용이 아 들어가니까 키보드가 아니고 그 하우징 하는데. 하우징과 기판과 보강판 뭐 이 정도만 들어가요. 세트네요, 세트네요. 굉장하네요. 그 정도가 한 6, 70만 원. 커스텀이니까 충분히 그 가격 나와요. 네. 거기에 대량 이제 생산이 아니잖아요. 스위치나 이런 거 키켓 같은 건 자기가 별도로 이제 알아서. 갖고 오고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음. 그런 게 요즘에는 해외에서 몇 백만 원씩 거래가 되기도 해요. 그 과거에 또 그런 향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키보드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공동 구매, 공동 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수량을 네. 만들어졌긴 하죠. 프레임은 이제 공동 제작을 했지만 키를 올리고 만드는 그렇죠. 그건 본인이 커스터마이즈 직접 최종 하니까. 제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그 당시에 뭐 했던 거를 뭐 영국 사람한테 판매를 한 적도 있었고 호주 사람한테 판매를 한 적도 있었고. 예. 외국에서 오히려 찾는. 아니, 외국에서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 이런 인형 키보드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갤러리 같은 데 올린 거 뭐 그런 것들을 보고서 메시지를 보내죠. 아, 나 그거 갖고 싶다. 제발 좀 팔아줘. 뭐 영감을 얻는다거나. 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커스텀 키보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커스텀 키보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그런 부분도 이제 잠깐 썰을 풀자면 그런 게 있었고 이제는 이제 키보드에서 좀 더 벗어난 네. 이제 방향이 이제 완전히 아, 벗어난 제품들. 왠지 이거 끝나고 나면 저도 MX 방식의 키보드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는 지금. 아직도 안 썼다는 거예요. 네.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브 입력 방식, 입력 장치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작업을 할 때 좀 더 필요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매크로 키패드에서 네.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할까를 좀 고민을 했던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기들이에요. 인바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회사예요. 인바이즈는 예,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저도 잠깐 써봤죠. 예, 이거는 이제 그리드 10BT라는 모델인데 네.
간단하게 이제 입력을 4개, 5개 정도 매크로를 지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노브가 네. 4개가 달려 있어서 생긴 모양만 다르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기능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어떻게 매크로를 지정할 거냐, 네. 왼쪽으로 돌렸을 때 어떻게 매크로를 지정할 거냐 눌렀을 때. 그리고 요거는 좀 레이어 장치가 레이어가 4개인가 5개가 4개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레이어를 바꾸면은 또 다른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크로가 그러니까 총 4개씩 해서 16개 키를 뭐 만들 수 있다라고 해야 레이어는 될까요? 어떻게 바꿔요? 요걸로 바꿉니다. 요 그 기능이 있어요. 요걸 하고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그럼 번째 레이어. 맨 끝에 그 레이어를 요거는 이제 레이어를 선택하기 위한 시프트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매크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매크로를 제가 안 해봐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매크로는 따로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레이어 레이어를 변경. 써야 되니까. 네, 레이어 변경용이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이고 이제 나머지가 프로그래머블 키보드인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들도 노브들도 이렇게 노브들도 조절할 수 있고. 있는. 그래서 작동을 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에 따라서는 이제 그 볼륨 조절하는 느낌으로 노브를 조정해야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사용할 때 되게 요긴하겠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매크로 지정하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너무 많으면은 네.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이제 입력했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되게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저도 그러고 그랬는데 단점은 뭐 이 기계식 키보드가 스위치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처럼 이제 기계식 스위치에 익숙한 사람들은 약간 이질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고 펜타그래프 방식인가요? 러버동 러버도 네, 네, 러버동 일반, 같아요. 일반 키보드 예. 방식이군요. 뜯어보지는 않은데 키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그 입력했을 때 키감에 대한 살짝 아쉬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조하신 분들의 의도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파우치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네. 네. 있어요. 그런 의미는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라. 네. 예, 그런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가 아, 가벼운 게 가벼워서. 예, 오히려 이동에는 편리한데 데스크에 놓고 사용하기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꾸 키보드가 이제 그게 맹점이에요. 가벼우면 울림도 심하고 또 낭창낭창거리고 그러니까 밴딩도 되고 그다음에 누르거나 이제 어떤 압력을 줬을 때 자꾸 움직인다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거 이외에는 그래도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밑에 이 러버가 고무가 이게 예, 그건 이제 미끄럼 방지고. 미끄럼 잘 안 방지. 미끄러지긴 하는데 이게 제가 잠깐 사용해봤을 때 저의 사용기는 노브가 너무 저렴한 느낌이 났다. 네. 그리고 잘 안 미끄러. 가벼워도 뭐 저기 저 잘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네요. 잘 움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USB 선이 네. 더 굵은 USB 선을 쓰면 얘가 붕 떠 있기도 하고 아 그런 부분이에요. 사용을 이게 안 해보시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네. 어설픈 얘하고는 다르네요. 뭔가 그러니까 조악한 난 네. 여기다 딱 놓고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절대 안 움직이고 싶어. 네. 그런데 케이블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비틀어지거나 네. 들리거나 네, 이런 케이블의 부분들이 좀 힘이 있어요. 더 우주적 문제가 생기는 네. 거군요. 케이블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뭔가 생기는 일들도 네.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노브가 제일 좀 지금도 네. 보니까 노브가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네, 만족스럽지가 않고요. 뭐 키를 했을 때 4가지의 키로 계속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럴 거면 여러 가지 키보드를 다양하게 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레이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 딱 그 위치에서 그나마 다양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레이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사용하면서 이제 노브 때문에 노브는 그리고 아래 것만 좀 분해가 될 것 같은데 빼서 요것만 스테인리스로 가공을 해가지고 붙이면 무게는 해결될 것 같고. 해주세요. 와. 또 네. CNC 돌리나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이 들고 다니는 용도로 만들었으면 디자인을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게 길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일반 그 무선 조종 컨트롤러들을 이렇게 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 됐으면 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좋았을 요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네. 통해서 처음 접하게 크라우드 펀딩. 네, 와디즈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꽤 사람들의 인기를 꽤 많이 얻었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10만 원대 조금 안에 10만 원 이내. 그거 하나가요?
한 8만 원. 아, 이런 애들이 다 비싼 거군요. 좀 가격대는 좀 저렴하지 있어요. 않네요. 네, 이게 다 매니아층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게 네.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체할 만한 것들이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또 최근에서야 뭔가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야 많이 생긴 느낌. 이걸 대체하려면 이런 조합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케이블을 먼저 여러 개 또 네. 연결을 해야 되고 데스크도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응용품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게 범용적인 건가요? 아니요, 이쪽 전용 소프트웨어. 네,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포토샵이나 이런 건 못 쓰는 거고. 아니요. 포토샵에 연결할 수 있는 매크로를 음. 어차피 단축키잖아요. 네. 매크로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 키에다가 그 단축키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좀 편하게 프리셋을 제공해요. 아, 네, 맞습니다. 프리셋도 그래서 그 프리셋만 적용을 하면은 기본 세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매크로가. 거기서 이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네. 그럼 그것만 빼서 교체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전용 그 툴을 이용해서 매칭을 하면 그런 오피스 같은 것도 쓸 수 있다니. 오피스는 쓸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에 호환이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하는 웬만한 소프트웨어들 한 10여 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그렇게 필요한 키보드라면 어플리케이션들이라면 당연히 전문가일 테니 어떤 생산적인 작업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일 테니 당연히 뭐 그런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네.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는 일반 키보드면 충분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다수 확실하진 않지만 쓸 수 있을 수 있다. 네네. 그 웬만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에는 네. 거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인바이즈에서는 이게 이제 제품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성공을 하고 네. 판매도 꽤 잘 되었던 걸로 이제 알고 현재도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 거고. 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요구 조건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키 4개는 아쉬워. 아 그렇죠. 네 맞아요. 키 4개는 아쉬워. 저희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것 좀 더 많은 키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활용성을 주었으면 좋겠어. 이거를 반영했던 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게 같은 회사예요? 네. 이거는 그리드 프로라고 하고요. 네. 네, 이게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야, 이 크기가 뭐한 6배 정도 되는데 네, 그럼 그렇죠. 이거는 한 60만 원 되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이게 30만 시중가가 원, 30만 원 초반 초중반대 네. 이 정도 또 나오는 걸로 적응하셔야 알고 있어요. 네. 노브가 많이 생겼고, 네, 노브가 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매크로 키 스위치도 좀 더 많아지고 네. 그 레이어도 지금 여기 세 단계 레이어 이게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네. 얘는 아예 레이어를 물리적인 버튼으로 네, 만들어놨군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네. 방향키도 달려 있어서. 네. 여기 요 부분은 매크로가 아니에요. 요거는 일반 키보드랑 고정키. 동일해요. 네, 네, 고정키. 키보드 그러네요. 예. 컨트롤 뭐 스페이스 알트.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위치,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자주 쓰는 스위치들은 여기 그냥 기본으로 배치를 하고 세팅이 돼 있고 요 안에 요거는 이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고 15개의 키만 거기에다가 레이어가 3개가 더 있으니까 네. 45개. 그 정도 그리고 여기도 있고 네, 노브들도 다 노브들도 조절할 수 있어요. 되게 많네. 네. 어떻게 다 그래서- 나와요? 네. 기능적인 부분이 대폭 증가하고 네. 이게 노브도 상당히 많아지고 이런 무엇보다 큰 노브가 생김으로써 제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고 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백라이트가 이건 또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래 보여요. 네. 네, 여기서도 그러니까요. 보이다시피. 조금 더 그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자극할 수 있다. 예, 네. 뭐 이런 그 부분인데 박스 막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스위치도 이제 로 프로파일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을 했고요. 값이 올라간 뭐 로우파일? 이유, 그럼 기계식 키보드라는 얘기인가? 근데 이건 기계식 스위치. 오. 뭐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이유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이 회사 자체 그런 그 지원 같은 게 좀 더 괜찮은 보여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확장성도 좀 더 보강이 되고 네. 이때 그 지원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도 지금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다 좋은데 약간 그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문 같은 거 손자국 같은 게 좀 많이 남는다. 남는. 기름 자국이 좀 많이 남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아쉽고. 자 비누를 잘 해서 손을 잘 닦고 사용을 해라.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는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지문 방지는 저는 반복해서 이제 여기서는 처음 얘기하지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기계가 문제가 아니다. 네 손이 문제다. 그렇기는 하죠. 잘 닦아라. 네. 요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들리진 않잖아요. 이제 USB 선 때문에. 아 그렇죠. 뭐 제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죠. 여기는 고정돼 있는 거. 네. 아 저는 여기는 이걸 마이크 사용하면서 들어가고. 가장 아쉬웠던 점이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붕 떠 있는 게 아주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근데 이게 이 노브는 이게 무한으로 계속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멈추는 부분이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세팅 값이 디폴트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그 디폴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돌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의 이제 조그 다이얼들은 보통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은 아닌가 봐요. 그냥 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무한 루프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게 아쉬운. 네, 이거 이게 보면 조만간 뜯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금형이 계속 디자인은 되게 잘하셨는데 금형이 조금 아쉽다. 그런 아쉬운 건 하나 더 찾으셨습니다. 네, 완성도의 마감 같은 괜찮아요. 거는 품질에는 전혀 이상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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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은 이제 제조사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렴한지가 않은데 뭐한 5만 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5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5만 원으로 저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럼 그래서 다음 제품은 네. 그거요.